대선 화이팅!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네. 일로 오신 건가요? 오늘 우리 국회 윤창현 의원님이랑 저희 청년재단이 청년 고립 문제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서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인수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을 좀 전문가 이야기, 현장 이야기 들으려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언제 올라왔어요? 어제 그 전에 밤에 방송국에 올라왔습니다. 네.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그 왕성한 활동력을 정말 부럽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밤에 통화를 했어요. 어제 그 자리 행사 의원이었는데 저희 어제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 고립부터 또 우리 주우진 자립준비 청년협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 등등 청년 세대 안에서도 소외되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재단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인터뷰 정치부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1호 참모 또 집권 여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님 모셨는데요. 오전부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세요.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갔다가 지금 인터뷰를 위해 이동을 했거든요. 오늘 행사에 대한 소회하고 소감부터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과 저희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고립 청년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국내에도 최소 35만에서 50만 이상의 청년들이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대책이 바로 고립 은둔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역대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고립 청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발표한 사례였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 개최가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이 국정과제가 하나하나 다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사실 보호 종료 아동하고 자립준비 청년 이것의 어감부터가 되게 확 다르게 와닿거든요. 이것의 그 해결부터 우선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고립 청년 안에 은둔 청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자립준비 청년 또 장기 미취업 청년 다양한 이 소외되고 약자인 청년들이 아무래도 사회로부터 좀 고립될 수 있어서 그걸 전방위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용어가 바뀐 건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어는 바뀌었지만 또 제도적 혜택이 조금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은둔에 있는 청년 당사자 또 보육원에 있다가 나와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을 가능한 많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서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또 롤모델을 만들어줘야 비슷한 처지 환경의 다른 사람들, 다른 청년들이 아, 우리도 환경이 좋지 않지만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가 청년재단에서 또 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 인수위원회 때 청년 소통 TF 단장을 지내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인수위 때부터 고립 청년을 좀 챙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어떤 에피소드나 계기가 있던 걸까요? 제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TF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맨날 청년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 세대 안에서도 약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청년 안에서도 가장 소외된 약자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네. 고립운둔 청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꼭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되어서 도움을 바라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고립 청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정책으로 보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호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때 저희 청년단위에서는 네. 고립운둔 청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자체에서 서울과 광주에서 조례로 다룬 적은 있어도 중앙정부 역사상으로는 최초이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연락과 피드백을 받고 저도 참 보람이 있었고 이 같은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오늘 또 토론회도 해보셨고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근데 사실 고심이 더 깊어지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고립운둔 청년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예산을 대폭 늘리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토론회 하나가 다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실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네. 여기 나온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뭐 복지제도라던가 사업을 개선해 나가면 그게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네. 돼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당사자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고립 청년, 또 자립준비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당사자들이 3명이나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이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좀 소외된 청년들에게 카메라를 많이 비춰드리고 말할 수 있게 마이크를 많이 갖다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M4 세대란 키워드를 좀 꺼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만 해도 그 3포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5포를 넘어가지고 7포로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7포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여기도에서 뭐 꿈과 희망까지 있던데요.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참 가슴 아픈 단어죠. 뭐 M4 세대라는 것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청년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그래서 더더욱 청년 또한 국가 정책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동이나 여성, 또 청소년, 노령층에 대해서는 네. 정부 차원에서 연구원도 있고요. 진흥원도 있고 또 발전 기금도 있어요. 네. 근데 청년은 청년 기본법이 이제 막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 진흥원도 없고 청년 정책 연구원도 없고 청년 발전 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게 뭐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단체가 일단 없는 거고 네. 뭔가 필요할 때 손발이 되어서 정부를 대신에 움직여줄 수 있는 진흥원이 없고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걸 좀 상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 기금도 없고 네. 다 청년 하는데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수위 들어가서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확장해서 청년들을 그냥 무작정이 사회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안에서 소외되고 약자인 청년들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라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의 청년 정치라고 하면은 정책이 아니고 청년이 하는 정치 쪽으로 좀 초점이 기울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장예찬 이사장님이 바라보고 규정하는 청년 정치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라는 게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잠깐 누리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또 정치라는 또 아주 독특한 직업에 뛰어들었다면 본인이 관심이 있건 없건 네. 동세대, 동년배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의 청년 정치인들은 네. 내가 청년인데 정치를 하는 것뿐 네.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정치적으로 뭐 쓴소리하고 네. 뭐 이 기성세대와 싸우고 들이받고 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동세대의 어떤 아픈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저도 그래요. 막 싸우고 토론하는 것만 많이 조명하지만 그 와중에 내실 있게
진짜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이나 고립 청년, 또 다른 또 미취업 청년들,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란 청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고민이 빠지면 뭐 옛날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판 없는 단팥빵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